말씀 나온 김에 그러면 명태균 리스크 사건으로 한번 넘어가서 정리해 주세요. 이거까지 얘기하시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세 번째 이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김한정 씨라고 부르는 이제 후원자입니다. 아마 가장 가깝고 가장 뭐랄까 오세훈 시장을 제일 많이 도와줬던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을 명태균 씨에게 대납을 해준 거 아니냐라는 그 의혹이고요. 이미 명태균 씨의 주장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1년에 앞두고 나서 7차례 정도 만났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디에서 만났는지 오세훈 시장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까지 지금 세세히 밝히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의 주장이라는 것이 그간 명태균 게이트에서 갖고 왔던 어떤 무게와 진실성 여부를 따져보면 정치인들이 부인한 내용과는 또 다르게 사실 명태균 씨의 주장이 거의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에 귀가 쏠리는 거겠죠. 오세훈 시장이 먼저 자신한테 여론조사 비용은 김한정이 부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고 검찰에 이미 진술한 바 있고 실제로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 쪽에 3,300만 원을 입금한 사실도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앞두고도 돈을 붙인 내용이 등장했어요. 즉 김한정 씨는 자신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나서도 내가 오세훈 시장만 대납해 준 게 아니야. 윤석열 대선 경선 때도 내가 해줬고 이준석 당대표 경선 때도 내가 해줬어. 비용을 대납을 해줬어. 라고 이미 폭로를 한 바 있기 때문에 명태균 게이트의 수사 갈래가 오세훈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오늘 뭐 오전만 하더라도 홍준표 시장과 관련된 폭로를 또 명태균 씨 측 변호사가 또 더불어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제일 많이 진전돼 있는 수사는 저희가 지난주에 김한 기자님과 함께 짚어봤지만 명확한 돈의 흐름이 지금 나와버린 오세훈 시장 쪽의 의혹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검찰이 이제 이거를 깊이 파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 곧 오세훈 시장이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느냐 요 이제 이슈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조만간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주변 조사는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나온 게 이제 대질 조사도 계획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주변에 대한 수사는 거의 끝났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뭐 이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사 입장에서 제일 쉬운 게 돈이 오고 간 거래가 있으면 돈을 왜 줬니라고 물어보고 돈을 왜 줬어요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유법인지 아닌지만 따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미에서는 딱 떨어지는 사건이죠. 왜냐하면 다른 정치인들과의 관계나 의혹은 관계가 있다, 친밀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여론조사를 받았다, 안 받았다 있는데 이거는 돈을 줬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그거를 더 이상 규명할 필요가 없는. 사실 정립 단계에 있는 사건이라고 보여지고 문제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인데 오세훈 시장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한정 씨의 전략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진술하고 있는지도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이준석, 윤석열의 선거를 같이 걸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본인의 몸집을 키워서 나를 이래도 구속시킬 수 있어? 이런 이제 말하자면 전략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검찰 입장에서 수사 입장에서 보면 정당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수사 입장에서 보면 아 그래 그럼 그것도 다 불법이야 다 조사해줄게 이러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하는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말했던 이게 명태균이 국민의힘을 괴멸시키려고 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괴멸시키려고 하는 의도다가 들어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 그 당시 당대표, 그 다음에 서울시장 후보가 불법적 여론조사를 누군지도 모르는 한 사람의 돈을 대서했다라고 하면 이게 뭐냐 이렇게 이제 되는 사건으로 전개되어 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대질 조사를 한다는 것은 서로 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때 대질 조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했던 게 아마 명태균, 김영선 대질 조사라든지 그리고 명태균,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 그러니까 이제 명목상은 명태균이 사장인 곳 있잖아요. 그 연구소에 뭐 대질 조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로 그간의 진술들의 어떤 차이점들을 검찰이 이제 간파하는 조사들을 해왔는데 만약에 실제 오세훈 시장은 지금 명태균이 이야기하는 게 5%만 진실만 있고 95%는 거짓이라고 했는데 지금 일반 대중들이 느끼는 온도는 오히려 정반대가 되어버린 상황이거든요. 아니 그 5%만 진실이라고 오세훈 시장의 주장을 뭐 1000번, 1000번 양보해서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 5%가 위법이면 구속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100% 거짓이라고 얘기는 안 했다 이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실제 오세훈과 명태균이 만났을 때 대질 조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팽팽한 기싸움도 있겠지만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잖아요. 지금 서울시장이 뭐 이제 잡범도 아니고 정치 부럽고 그 이상인 명태균이라는 그 드센 남자와 대질 조사를 받는다라고 하면 거기 안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말 전쟁은 어마어마할 거라고 뭐 그 안에서 아마 검찰이 캐낼 수 있는 진실들은 충분히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죠. 근데 현직 서울시장인데 소환할 정도면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고 보고 소환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죠? 쉽지 쉬운 결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뭐 명태균 버스라고도 부르고 명태균 열차라고도 부르는데 타고 있는 손님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타고 있는 많은 손님들 중에 오세훈 시장부터 지금 이제 말하자면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이 오세훈 시장을 들어가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명확한 금전거래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 선거를 고리로 해서 국민의힘에서 정계됐던 이후에 정치 상황들이 있거든요. 오세훈 시장 굉장히 오랜만에 부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거의 정치적 야인으로 그렇죠. 지내다가,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규명이 되면 이후에 뭐 말하자면 경선 과정이라든지 대선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첫 단추가 될 수 있는 거죠. 오세훈 시장 소환 임박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소환할 것 같다. 이거는 굉장히 진전이 빠른. 다른 홍준표, 이준석 두 명이 지금 그 다음 타자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뭐 지금의 언론 보도의 양태나 검찰의 수사 속도의 진전을 봤을 때는 그 다음 타자는 홍준표 시장이 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다고 보고요. 실제 명태균이 찍은 순서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의 변수는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이죠. 헌재가 결정이 돼서 예를 들면 대통령이 파면이 돼서 소추권이 살아나게 되면 네. 예를 들면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지금 언론 보도만 종합해도 공소장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보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육성도 이미 다 공개가 됐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소추권이 살아난다면 그러니까 지금 사실 보면 오세훈, 홍준표 다 우회로거든요. 예, 우회로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불길한 건 오늘 이제 이창구 서울중앙지검장이 돌아갔다는 건데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겠다고 했죠. 예. 근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어쨌든 윤석열이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보험 성격으로 임명했던 중앙지검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약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죽은 권력 물어뜯기에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바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회하지 않고 파면이 된다면 직진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기억해 보더라도 여러 보도로 종합하자면 명태균 게이트가 검찰 쪽에서 속도를 내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 대통령과 김건희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속도가 못 붙었던 거거든요. 이미 창원지검에서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누락하고 어떤 거는 다 알맹이는 빼버리고 수사 보고서를 만들었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중앙지검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쭉정이밖에 없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회로 주변부 정치인들 관련돼서 내용은 다 파악돼 있는데 이거를 수사하고 캐내다 보면 결국 이제 올라가는 곳에 핵심 문부로 올라가게 되니까 결국 이제 지연이 됐던 문제인데 헌재 선고가 내려져서 만약에 윤석열이 파면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속도가 기존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붙었을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보고 경로했다는 작년 11월에 만들었다라는 그 보고서대로 진행이 되겠죠. 근데 그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씨 대화록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좀 늦어지더라도 김건희 씨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조사할 수 갈 있죠. 수 예를 들면 뭐 김건희 씨가 뭐 그 불소추권이 있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조사할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이제 말하자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 시기적으로 곧 파면이 될 텐데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그 대화록만 보면 우리가 흔히 뭐 V0, V1 이런 얘기 했는데 누가 V0인지가 그 대화록상에 보면 어떤 문서 작업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보고하는 사람이 상사 아닙니까? 네. 가장 먼저 김건희한테 보고하고 그 다음에 공유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최종 보스가 누군지가 그 대화록상에서는 좀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시사인 쪽에서 3년에 걸쳐서 나눈 대화 내용 대부분을 다 공개를 했는데요. 네. 이제 그거 보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이건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동정권 이런 이야기를 심심찮게 저도 했었는데 내가 생각을 한참 잘못했구나. 이거는 그냥 김건희 씨의 정권이라고 뭐 칭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가장 먼저 선 보고를 받고 승인까지 해줬다라고 하면 그건 놀라운 일이긴 할 텐데 정말 이 사인만 이제 해주는 사람이 윤석열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 모두 정말 슬퍼지는 처참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아무튼 김건희 씨는 권력의 어떤 뭐랄까 순위로 봤을 때는 수사의 대상도 아니고 언터처블처럼 보이지만 윤석열의 파면 선고가 내려지고 난 이후에는 탄핵 선고 이후에는 아마 온갖 혐의에 대한 조사를 다 받아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서 그런지 최근에 있었던 찌라시는 김건희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더라. 이런 정보지까지 있었고 이게 굉장히 진지하게 검토됐었다더라 라는 얘기까지 도는 걸 보면 결국 수사를 피하기 위한 지연 전략 중에 하나로 김건희 대선 후보 출마설까지 고민을 해봤던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장성철 소장이 그런 얘기 한참 전에 작년에 몇 달 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대통령실에서 힐러리 클린턴 모델 연구하고 있다고. 그거 뭐
근데 근거가 좀 있는 얘기예요? 뭐 밑에서 연구해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대통령을 위한 축하 공연까지 준비하는 경우처가 있는데. 근데 김건희 씨가 내가 남편 대신 출마하겠다라는 식의 파면될 경우에 윤석열은 트럼프 모델을 연구하고, 그러니까 김건희는 만약에 힐러리 클린턴 모델을 연구했으면 진짜 이렇게 초당파적인 부분이에요. 아니 통일 대통령을 하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실제 통일시킬 거다라는 그런 녹취나 영상까지가 공개됐던 적이 있고요. 디올백 사건 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실제 진작에 검토된 배경 중에 하나는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당연히 기각이라고 보지만 만약에 인용됐을 경우에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랜드한 플랜을 만든다면 정말 소설 같은 얘기지만 요즘에 하도 소설이 많아서 근데 실제 김건희 씨가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됐다라는 것은 결국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실제 본인이 정치에 관심도 드높은 걸로 알려지고 있다 보니 실제 출마해서 기존에 있었던 윤석열 지지층을 김건희가 그대로 흡수하게 된다면 이 대선판을 흔들 수 있는 핵심 카드가 될 수 있겠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발칙한 상상이라고 보는데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되게 어이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벌어지는 일들이 워낙에 다 영화 같은 일밖에 안 벌어지다 보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김건희 대통령 그리고 서울시장 한동훈 오세훈 총리 이거 가능하지 않겠느냐. 명태균 게이트도 덮는 과정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되게 두 분 다 허허실실 웃으시지만 지난 3년간 벌어졌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충분히 가능한 대한민국입니다. 공개된 명태균 씨의 녹취록에 보면 윤한홍 의원을 찐윤 중에 찐윤 아닙니까? 네. 근데 경남도지사에도 주저앉을 때 김건희 여사가 직접 등판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윤한홍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사님 곁에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의 이전의 여사들 같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대통령님 잘 보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상식선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까? 아 이분은 욕심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그 당시에 권력 구도가 어떻게 있었는지를 단면을 들어 우리가 볼 수 있죠. 어이없는 일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좀 희망을 갖고 싶은 게 오늘 아까 처음에 우리 다뤘던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8대 0으로 헌법재판소가 내렸다는 것도 결국은 그 논리 중에 하나로 그래도 국회가 탄핵 이 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실 인사들이 김건희 씨의 출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파면될 것 같으니까 라는 데까지 다 이어보면 그래도 탄핵이 인용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다들 생각하는구나 하고 낙관하고 싶은데요. 어디까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제 설이라고 해야 됩니다. 또 지라시들이 너무 많은 시대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빨리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마음 졸이네요.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지켜보고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끝장 뉴스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끝내주는 경제로 넘어가서 최승병 박사하고 같이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 그 뒤 뭐 트럼프하고 젤렌스키 싸운 다음에 또 진전이 확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한테 관세 여파 오는데 어떻게 되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환 한결의 기자님 그리고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